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참 이분이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박수 보내주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네. 솔직히 안녕은 못하죠. 우리 국회를 두 번이나 셧다운을 했었고요. 맞아요. 지금도 이제 2단계로 다시 내려왔지만 국회도 아무래도 이제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제한이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 가면은 달라요. 상임위원회는 다 이제 이 아크릴판을 해놨는데 맞아요. 달라요. 어떤 위원회는 양쪽만 해놨고 어떤 데는 디귿자로 해놓고 삼면을 본회의장에 가면은 디귿자로 다 맞아요. 해놨거든요. 무슨 뭐 닭장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새들처럼 너무 웃겨요. 네. 그리고 이게 디귿자로 되면은 또 하나가 저기 한 게 이게 소리가 울리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여기에 반사가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어색하고 하여튼간에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 일상의 소중함을 그러니까요. 정말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힐 때 안 잡히고 재확산이 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질긴 놈이다. 이런 근데 생각도 지금 들고. 잡힌다는 거는 아마 그게 안 될 테고 아마도 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불안 요소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저 맞습니다. 마스크 그리고 손 잘 씻고. 씻고. 코로나19의 일상을 참 많이 뺏겨버린 우리 국민들 네.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실 텐데 네. 우리 정치가 이런 국민들 향해서 조금 시원한 모습, 좀 일하는 모습 이런 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계속 공방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한숨으로 이번 가보겠습니다. 주일이 네. 저 대정부 질문이 일어나고 있는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정치 부문했고 어저께는 이제 외교 통일 안보 쪽으로 했고 네. 오늘은 경제할 거고 내일은 이제 교육 사회 문화 하는데 음. 월요일 화요일 날 뭐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지는 거 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의 뭐 그거로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앉아서 보셨을 텐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루하죠. 지루했다. 지루합니다. 지루했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진애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뭐 저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를 잡는 거 중에 하나가 지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루하면은 막 못 참습니다. 근데 정말 지루하고 이게 저희는 그냥 지루할 뿐이지만 국민들은 지루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혐오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하면은 그것도 좀 듣기가 안 좋은데 더군다나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게 아닌데 이제 하루에 11명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 그중에서 한 대여섯 명이 야당 의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또 저의 처지를 좀 이제 하소연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6월 달부터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또 쭉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셨죠? 네네, 법사위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법사위에 6월 말부터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힘당 위원들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물고 늘어지는 거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법사위에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도 속해 있고 운영위에도 속해 있는데 운영위에 가면은 청와대 물고 늘어지고 대통령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가면 추미애 장관 물어지고. 아니 도대체 국회가 흥신소냐? 도대체 법사위에 가도 운영위에 가도 이렇게 흥신소 같은 이런 질문만 계속해서 하면은 되겠느냐? 이거는 좀 근데 뭐 반성도 안 하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못 참는 게 무능함이죠. 지루함과 무능함을. 무능함 또 게으름도 못 참습니다. 근데 정말 무능하고 게으르고 지루합니다. 정말. 아니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루하시다는 그 표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힘당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 추미애 장관 문제를 계속해서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고 네. 검찰 수사도 뭐 국민의힘에서 고발해가지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아니 모습 보이고 6월부터 있거든요. 물고 늘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저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수사를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생긴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고발을 해서 생긴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아하. 그래가지고 아주 원칙적인 얘기만 그냥 거기서 하고 얘기하게 되면 넘어갔죠. 검찰 수사에 뭐 그렇죠. 개입하는 뭔가 걸 수도 영향력을 있으니까. 준다고 얘기를 네. 할 때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얘기를 안 밝힌다고 뭐라 그러고 뭔가 조금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은 무슨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네. 자기네들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 지금 여론전 이제 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하다가 지금 정기국회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여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푸시하는 시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 공수처 외에도 뭐 일하는 국회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네. 거. 지금 이걸 보면은 검찰이 제일 이제 요새 이제 이 구도를 보면은 예전에는 검찰이 뭔가 흘리고 또 이 국힘당이나 아니면은 보수 단체에서 언론이나? 뭐 예.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보수 언론이 좀 뒤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하고 있는 거 보면 보수 언론이 좀 먼저 나와서 의혹을 막 부풀리고 그거에 네. 관련돼 가지고 뭘 하면은 그걸 받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지하고 뭐 이런 식의 게 국민의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게 검찰의 이 저항 아하. 뭐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코로나 위기가 이제 재확산되면서 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극우 아스파트파에 대해서 예, 절연을 예.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올랐던 이 지지율이 또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게 가장 좋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면 전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요새는요 저희 열린민주당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 보세요? 어떤 혜택을 보고 계세요? 아니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 요새 조금 깝깝한 건 사실 아니에요. 아하. 더군다나 이렇게 시원하게 밀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예. 특히 이낙연 대표가 새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원하게 못 밀고 가는 걸로 보이니까 네. 그쪽의 지지자들이 그쪽의 지지를 철회하고 아. 뭐 딴 데는 안 가고 다 열린민주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지난주일인가 7.1%가 나오고 와우. 지난 주말쯤엔 6.6%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제일 높은 기록이 5.7%인가 그랬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파이팅! 좋죠?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우리 의원님이 네네. 원내대표도 맡고 계신데 아니 근데 신이 나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신이 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저도 뭐 트위터 SNS 다 썼는데 네. 이거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아하. 표현이다. 아무래도 좀 좀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골수 지지자들, 그다음에 개혁성의 지지자들이 우리 쪽으로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하는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시원시원하다. 열린민주당 화이팅 이런 댓글, 응원의 댓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와, 뭐 인기가 근데 뭐 시원시원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김진 에어컨 아니니까. 아니 지금 뭐 제가 저기 여러 뭐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 네. 시원시원하다고 그러지만 뭐 솔직히 세석밖에 안 되는 작은 당이고 저희가 막 밀고 나갈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네. 좀 이렇게 킥을 넣죠. 이제 그 킥을 그걸 넣는 게 뭐냐면은 네. 공수처 법 자체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의결 과정도 이상하고 너무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저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그때랑 비교해 또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8월 말까지 국회의장이 2번이나 추천하라고 이미 보냈어요 공문을.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김영민 위원이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제가 그게 이제 그건 당론으로 발의한 게 아니라 김영민 의원과 젊은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우리 최강욱 대표도 있는데 아, 그분들이 발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김영민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대체 예. 뭐 아니 도대체 발의 안 하고 뭐해요? 내가 할 거예요. 옆구리를 쿡쿡 내가 찌르셨군요. 막 머리를 쿡쿡 찔렀더니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발의를 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갖춰놓고 또 당론하고 맞지가 않아서 아직 했는데 당에서는 약간 좀 기다리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다가 네. 지금 이제 2, 3주 지났는데 네. 백혜련 백혜련 의원님이 지난 주일에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예.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약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안 하면? 하지 않으면은 네네. 법학교수회와 또 뭐 법원 대학원 이사장인가 뭐 맞습니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도 거기다 도장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요.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법사위에서 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법사위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이거 심의해가지고 저는 9월 24일을 디데이로 잡고 9월 24일? 24일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9월 22일은 이번 4차 추경. 추경안이 하는 거로 지금 이제 여야 예결위에서 대표가 심사하고 있고요. 네. 24일 날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에 법사위가 웅성웅성할 텐데 예. 지금 못하면 11월 달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감도 있고 해서 본회의가 안 국감이 잡히니까. 10월 말에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늦어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 법이 백혜련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최장 5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야, 연 예. 내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9월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를 열 수 있는 힘은 열린민주당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견인하는 역할을 네. 진짜 하고 계시네요. 네. 견인하고 있는 역할. 근데 지금 이거는 대표님이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보고 계신지 아는지 이낙원 대표님이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낙원 대표님은 지난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국난 상당히 극복. 이제 집중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또 4차 추경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선별 그렇습니다. 복지로 가느냐 예. 아니면은 좀 보편적 복지로 가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의견이 다른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발걸음이 제지 못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요. 예. 아니 이게 이제 이런 건 있거든요. 어. 원래 공룡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아니면 뭐 목이 긴 게 뭐죠? 뭐 하여튼간에 초식 동물이면서 목이 긴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공룡이라서 몸이 주체할 수 없게 클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어저께 176석이면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위원을 찾으려고 네. 본회의장에서 가는데 제가 맨 왼쪽 끝에 있는데 찾으러 가는데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복도 건너서 네 번째 복도 가니까 겨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많아요. 우리한테 17석점 좀 주면 안 될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교섭단체로. 교섭단체가 되면은 뭐 무지무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크니까 움직임이 둔한 것도 있지만은 제약이 있어요. 솔직히 크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거에 무게감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아직은 지루할 단계는 아니니까 거기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안 지루합니다. 네, 예. 아직은 안 지루하고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 이게 조금 더 경쾌하게 네. 그다음에 좀 핵심을 찔러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 네. 저는 솔직히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당에서 먼저 나서서 뭘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물론 이제 국회가 심의를 하지만 네. 그런 국정에 관련된 일보다는 국회에서 꼭 해야 될 저희는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예. 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역할 생각을 분담 하는데 해가지고 개혁할 그럴 거는 수 있다고 국회에서 생각을 밀고 합니다. 나가고.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작전이 조금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진애 의원이 이제 밖에서 볼 때, 그러니까 민주당 내가 아니라 이제 밖에서 볼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고 어떻게 이 법안 처리나 개혁이 돼가는지 보면서 답답한 부분, 또 이렇게 조금 경쾌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친김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네네네. 비판을 할게요. 내친김에 내친김에 합니다. 네. 국민의힘 뭐 이름 바꾸고 나도 여전 뭐 똑같은데 제가 아까 게으르고 무능하고 지루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저는 저기 비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잖아. 비상대책위원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가는 거 100일이 넘도록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100일 취임하는 거 보면서 얘기하는데 네. 저는 좀 웃긴다 싶더라고요. 오. 아니 그러면 부끄러워해야지. 예.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가 100일을 넘어서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왜 비상한 저기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야 되는 네. 이른바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 게으름과 이 비자주성, 어허. 비독립성을 저는 상당히 비판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총선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바닥부터 정말 기어야 됩니다. 기면서 올라가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올라가야 자기네 힘이 길러지는데 예. 또다시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하는 외부. 본인네들은 외부, 자기네들은 거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저는 고목으로 보입니다. 고목으로.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큰 고목으로 잠시 비를 피하게 해주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정말로 저 국민의 힘이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데는 저는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 힘을 못 키우니까. 못 키우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거 보세요.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누르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예. 언론 플레이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도 계속해서 몇 마디 하는 거 가지고 완전히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언론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보수 야당의 힘을 깎아먹는 거예요. 예. 보수 야당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예. 그냥 계속해서 보수 야당이 튼튼해져야 된다. 뭐 여기서 자기네들의 가치관과 자기네들의 행동 강령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보수당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고 지금은 기득권 대변하는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있어요. 지금 이제 영남이라는 거 하고 네. 또 강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서만 저기 되는 거 지지층이 아닙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저보고 여기에 지금 비판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중대 아지매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저희 열린민주당은요 특공대입니다. 특공대고요. 공수부대라 그러셔도 좋고요. 공수부대. 그 말이 딱 맞네요. 네네. 네. 저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저는 황교안 대표 때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워낙 본인들의 기득권 힘이 크잖아요. 여전히 큽니다. 그동안은 권력기관들의 힘, 그다음에 네. 자본의 힘, 또 언론의 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그리고 이미 서로 연결돼 있는 이제 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에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맞아 그쪽에 문화가 돼 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게 그 문화를 깨야 된다는.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온 걸 깰 줄 알았어. 왜냐하면 정말 패배를 했잖아요. 참패를 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사석에서 만나면 그래요. 우리 예.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패배하고 난 10년을 바닥에서 팍팍 기었다. 정말 얼마나 한심한 예. 꼴을
뭐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님이 초선할 때 진짜 고생하셨죠. 그 초선 아니 그런 와중에 초선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내공을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직력이라고 하는 거 뭐 네. 이런 것들에서 아직도 모자라지만 그나마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특공대 열린민주당의 존재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솔직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전체적인 민주 세력의 힘이 있잖아요. 네. 민주 세력의 힘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항상 안에 골수 개혁 지지 성향 열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에 많이 와 있고 우리를 네. 지지하고 그러는데 민주 계열은 적어도 민주 세력은 이런 거를 지금 허용할 만큼이 돼 있어요. 물론 지난 이제 선거 때 뭐 했던 뭐 여러 가지는 하고 우리는 그걸 허용이 될 수 있는 안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깃발을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쪽 문화에선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쪽 문화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지 아하. 못하냐? 아. 나는 정말 깝깝하다. 예. 언제 혁신할래? 저 같으면은 보수 왜냐면 제가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저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데 보수들은 제가 왜냐하면 보수는 끊임없이 본인들은 이제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보다 혁신에 대한 얘기하고 혁신 성장에 대한 얘기하고 네, 이런 걸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냐? 아하. 아니 있어요. 가령 원희룡 지사나 또 음. 무슨 뭐 부산의 김세현 시장이나 네, 여기 네, 시장 의원. 의원이죠. 전 예, 전 의원이죠. 의원. 네. 시장 안 나온다니까 뭐 저기 하는데 이분들이 아니 왜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관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네. 보실 때 더 망해야 되겠다. 아직도 안 망했다. 아직도 안 망했다. 아직도 안 망해서 도저히 지금 가지고는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공목이 네. 이렇게 좀 비를 저기 하면서 이러면서 어. 내년에 보궐선거에도 뭐 이길 수 이길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는 뭐 대선도 대선, 될 수 있을지 예. 모른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분위기는 좋아요, 오히려. 분위기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렇게 거기서 볼 하면서 때는. 그렇게 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헛꿈을 가지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망해야 아. 더 망해야 저기 정말 쫄딱 망해야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저 민주 계열 쪽에서도 이명박 시절에서 열심히 저기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저희가 붙었을 때 2012년 결국은 대선 이제 안타깝게도 졌잖아요. 그 예. 이유는 그때 진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쪽에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분열돼 있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생각이 달라졌죠. 많이 그러니까요. 이걸 패배에서 그러니까 배운 거죠. 이렇게 단합을 하는 거, 네. 조직적인 거 이런 걸 배웠는데 아마 지금 젊은 쪽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오히려 네.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국민의힘 뭐 이름도 바꾸고 네. 당색도 뭐 바꾼다고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나오고 빨간색으로만 있고. 다시 바꿔주지 마세요. 빨간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빨간 옷을 또 못 입으니까 다시 빨간색 할까봐 겁나. 제가 저기 자유한국당인가부터 색깔을 핑크로 바꿔서 제가 그 다음부터 빨간색을 마음대로 입었는데 또 그런 사연이 있군요. 자 오늘 이거 오늘 또 이건 뭐 약 빨간 계열이잖아. 이런 네. 걸 요새 마음대로 하는데. 그 정도는 참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요새는 핑크 못 입어. 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이 방송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로 보시면 저희가 시청료를 또 받고 있어요. 자발적 시청료 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 내라고 해서 시청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박정호의 핫스팟 그리고 이런 인터뷰 좋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있는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성원, 응원 자발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통화 중이면은 후원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네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요? 이거 뭐죠?
욕설이 욕설 많은 이런 거니까. 게 있었나 봐요. 이런 욕을 것들은. 먹으면 오래 삽니다. 야, 에휴, 김진애 의원님 제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포가 있죠. 네, 너무 시원해요. 이거 뭐 저는 날씨가 좀 선선해져가지고 시원한 게 싫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 욕을 먹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목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가 많은 거 보니까 오마이 TV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진애 TV를 보면은 네. 저한테 욕하는 거라든가 싫어요가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 안 뜬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주류 언론 쪽이나 뭐 저도 요새 이제 이른바 인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막 공격을 받고 그럼요. 그러는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아직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25% 정도는 돼야 진짜 김진애 TV가 뜬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러 막 들어와야 되는데 알려주고 많이 알려주고 막 들어오는. 알려주고 그랬는데 아직 좀 더 가겠습니다. 네. 참 그 국민의 힘을 향한 뭐 조언 같은. 아니 근데요, 제가 국민의힘 저기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저 KBS 열린 토론 프로그램을 한 1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야와 재밌었는데. 야를 가지고서는 하는 이제 네, 맞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기 하는데 네. 저도 제가 맨날 오히려 더 도와드렸던 거는 당신은 한나라당인가 그땐 자유한국당인가 그쪽이에요. 근데 요새 이른바 건강한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거의 뭐 단일 대우가 저는 돼버렸죠. 제가 요새 이거 보니까 그때 왜 여러 옳은 소리 많이 하던 그 뭐라는 전 장관님 있잖아요. 윤 장관님인가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청와대 출신에 네. 뭐 이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 아하. 왜냐하면 이렇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국민의 힘의 그 질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점점 저질스럽게 단기간에 지금 그게 구독수도 느리고 조회수 느리고 유튜브는 신나게 지금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 낮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내 그런 얘기가 아니 안 나오고 당내뿐이 아니라 있다. 당 외에도 보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네. 너무 없는 거죠. 아, 제가 윤여준 전 윤여준, 장관. 예. 윤여준 예전에 윤여준 의원님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요 제가 이거 뭐냐면 저는 뭐 이건 애정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테니까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혁신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산업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옛날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는 꼭 복지나 보편 복지나 이런 문제나 평등의 문제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혐오 조장하고 갈등 조장하고 그다음에 발목 잡기 하고 흠집 잡기 하고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물고 늘어지잖아요 맨날. 청와대 물고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양산에 가서 사실 때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농지가 있고 또 그 안에 농가주택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가구 2주택 아니냐. 또 이거 뭐 농지법 위반 아니냐. 아니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가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되고 1가구 2주택은 이래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지금 해명이 나오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뭐 별로 많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사람은 바꿔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지루하고 짜증나 정말. 그래서 안 질리나 봐. 머리들이 나빠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집중 공격을 해서 그거를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확산시키고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는 생각하는 거고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지루하게 질문을 하면 네. 중간에 뭔가 실수 이제 꼬투리가 잡을 게 아, 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령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화를 낸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또 설전이 오간다든가 그러면 네.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뭐 이런 작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 참 안 넘어가시는 게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시더군요. 추미애 장관 보면서 이번에 이제 특히 월요일 날 답변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 5시간 반 진행된 네. 거거든요. 2시부터 저 7시 반까지 했으니까 야 대단하다.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그건 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는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저도 추미애 장관이 왜 고집이 좀 세시잖아요. 네. 가끔 뭐 그 소설 수신회 같은 혼잣말에 밖에 아. 나왔을 때는 저는 그거는 그냥 혼잣말 어쩌다 나온 건데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시죠 그랬는데 사과 안 하셔. 고집 되게 세시네. 막 속으로 막 네. 그랬는데 이번에 사과하셨죠. 이번에 사과를 했죠. 송구하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저기 뭐 거기서도 그랬지만 요번에는 정말 집요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저는 흔들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뭐 이러는 거가 안 떨린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해야 될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아하.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얘기하다 보면은 뭐 더 얘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저쪽에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뭐 또 가이드라인 말꼬리 내놓는다. 잡고. 뭐 아니면은 뭐 그거는 여태까지 안 하고 뭐 했냐. 뭐 이런 아. 식의 얘기들. 예.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제가 저기서 그렇게 정말 이 양반이 공인으로서 상당히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예. 하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도 웃기는 게 지금은 이제 오늘자 언론을 보니까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를. 예. 그랬더니 예전에 그 민원실에 그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니 민원실에 기록이 남아 있은 걸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나는 왜냐하면 나는 아니 민원실에 전화가 오는 게 민원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네. 그 대표 민원실이라는 전화 건 누구나 다 전화 걸어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물어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네, 아니 모르니까. 거기에 부모가 전화를 건들 게 무슨 문제냐고요. 알아봐야지. 알아보지 않고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모르면 없죠.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양 아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는 웃겨 죽겠어. 아니 왜냐하면은 진짜 특혜와 청탁이 있다 그러면은 민원실이 아니라 장관. 저기 이제 뭐 장군이나 뭐 네. 무슨 뭐 사단장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로 해가지고 어. 안 보이게 가는 거지. 탑다운으로 이제 보내는 아니 거죠. 이게 무슨 그리고 저는 도대체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네. 아니 병역 기피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다리 수술한 거 맞고 가짜로 수술한 거 아니고 네. 그거 원래 30일 동안 병가를 바를 수 있는데 2번 연장하고 마지막은 네. 네. 병가로 안 된다 그래서 개인 휴가를 쓰라고 연가를 그래서 썼죠. 나흘을 쓰라고 그래서 썼고 네.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네. 아니 뭘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래서 저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이러면은 제가 요새 20대의 감정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 맨 처음에 뭔가 그 수술을 안 했는데 뭐 그냥 간 것처럼 네. 그런 뉘앙스가 있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휴가 길게 나오냐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투샤였고 네. 그리고 규정상 뭐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휴가 연장 보니까는 이런 뭐 것들을. 평균 휴가 일수보다 적게 썼던데 평균 휴가 일수가 그러니까요. 58일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58일에서 뭐 54일 무슨 황제 휴가다 막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말하는 게 무슨 타령, 황제, 또 뭐 무슨 특혜, 네네. 반칙 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쓰면은 그거 그대로 되는 줄 아는데 자기네들이 하던 짓을 왜 우리한테 갖다 대느냐고. 왜 자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요 맨날 그런 거를 그냥 너무 익숙하게 그런 걸 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정말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국회에 앉아서 뭐 듣고 있느냐고요? 국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뿌띠 스캔들 같은 가십성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입에다 안 담습니다. 그런 거를. 예. 그런 거를 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아니 국회가 흥신소냐. 이런 정도 한마디만 하면은 뭐 그냥 막 네, 그냥 네. 저기를 하는데 막 반발을 하는데 아니 흥신소 직원 아니잖아.
네. 국회의원이 홍지수 직원 같은 일을 해. 제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국정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밝히고 아, 그다음에 예, 또 제안해야 될 거 이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요번에 저게 좋네. 모에 원래 개 눈엔 모만 보인다고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기 보면 할멈이라고 저한테 또 왔네. 아. 여기 마기 할멈은 저한테 자기 많이 오는 건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로망이 네. 영화에서 마기 할멈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마기 할멈은 원래 지혜로운 자거든요. 지식을 가진 자를 마기 할멈으로 그렸기 때문에 저 그런 말에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네. 좀 근사한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파할 말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같이 이제 댓글도 보시면서 방송하고 계신데, 야, 뭐 사이다다 이런 댓글도 있고 좋은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좋은 댓글인데 또 이런 말씀 댓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하다가 국방부 해명이 나오고 카츄샤 같은 시기에 근무했던 아니 근데 이제 그 바로 병사의 이거, 증언도 나오고. 바로 이제 근사한 거 있는 것처럼 하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검찰이 기소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든 추 장관이든 아니면은 뭐 그 아들이든 네. 아니 뭐가 됐든 이거를 그러니까 기소까지만 하면 조국하고 똑같이 조국 장관 때하고 똑같이 가게 할 수 있다. 근데 조국 장관 지금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법정에서 여러 가지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기소까지만 하면 자기네는 성공이다라고 아. 하는 걸 거예요. 저는 뭐 그걸로 그 속셈이 다 보입니다. 이제 여론 재판 다 끝난다라고 그런 거죠.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뭐 네. 사퇴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의혹만 나서 사퇴하면은 아니 저쪽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사퇴해야 되나? 지금 뭐, 좀. 예, 자, 제가 이러기 때문에 저한테도 네. 언젠가 또 공격이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의원님 이름을 좀 거론하면서 뭐 재산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쌍디귿 비읍이 된 거죠. 아니 네, 워낙 국회의원이라는 거 하는 건 공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상. 네, 네. 그리고 또 도의적인 또 윤리적인 상 다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법상 네. 공직선거법상 재산 등록을 다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기 3월 26일인가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입후보할 때 그걸 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재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아하. 7월 말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8월 달에 공개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누가 저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이상해서 그걸 누가 비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기저기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은 이해가 된 것도 있으나 현금성 자산이 너무 늘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11억 5천이 늘었다. 네. 예금이 한 뭐 6억인가 늘고 6억 네. 5천인가 늘고 그다음에 네. 채권이 채권. 더군다나 남편하고 해서 그래서 5억. 5억이 늘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열흘쯤 가만히 있더니 그다음에 네. 김영민 또 우리의 호프 김영민 의원 내가 김영민 뒤에서 의원. 김영민 의원 막 밀어주고 있어요. 김영민 의원이 이제 페북에다 문제 제기를 네, 했죠. 이거 그랬죠. 현금성 자산 늘은 거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공격을 좀 했죠. 음. 그랬더니 조순희 의원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본인이 너무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고 실수였다라고 네. 하면서 그런데 여당에 많다. 아. 그리고 여당에 많은데 여러 의원들을 하면서 거기 또 열린민주당도 또 거론해서 저를 또 거론을 했죠. 예. 우리 법사위에 우리 옆에 짝꿍 저를 거론을 했는데 네. 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격 인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예. 솔직히 열린민주당에서도 저보다 재산 신고가 더 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민정 의원은 더 늘었는데 예. 그분도 사유가 있어요. 그분은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직계 좀비 속에 부양 가족이 한 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또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는 또 이게 정해지는 게 해야 돼.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재산이 늘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론 안 하시고 저는 순전히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가 올라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신고를 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2019년 5월 기준. 예, 예. 이번에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사유를 지금 봐야 이제 되는데. 또 쫙 있는데 뭐 또 요새 그저께 경실련이 쭉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이제 엄청나게 뭐 한 몇백억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네. 사람들도 주식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워낙에 비상장, 비상장. 주식을 원래는 이제는- 액면가로 하는데 예, 예. 지금은 실거래가나 평가액으로. 평가액으로 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른 거는 그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억 이상 이제 오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당당하게 조수진 위원이 있더군요. 11억 5천 한 거죠. 11억 5천에 왜냐하면 이런 예.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게 이유가 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게 따져봐야죠. 없어요. 근데 따져봐야죠. 이제 지금 제일 뭐 언론에서 나오듯 제일 문제가 되는 위원이 조수진 위원이 현금성 자산이 너무 늘었다. 이거는 분명히 소명이 필요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김홍걸 위원. 위원. 이 경우는 부동산을 주택을 하나 누락시켰었다. 네, 내 채, 그게 내 세채로. 분양권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확실히 이상하다. 나만 그래서 지금 선관위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검찰에도 고발 들어간 걸로 아마 예, 알고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또 김현정 뉴스쇼 나가서 또 아, 인터뷰하고 왔는데 예,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도 혐오 집단이다 보니까 국회의원 뭐 재산이 1년 동안 이렇게 늘었다고 막 밀어붙이시는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야 되고요. 지금 솔직히 1,700억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주가 때문에 오른 게 한 1,300억 정도 아,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 한 400억 정도 오른 게 상당한 부분은 다 부동산 때 공시지가가 오른 것 때문이고요.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밝히셔야 되고 또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의 한 두 의원이 자녀 재산이 너무 갑자기 늘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던데 그것도 직계존비속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저 기자회견하고 예, 예, 오늘 법안. 발의를 하는 예, 게 예.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에 네. 후보 시절에만 공개하지 말고 음. 당선자가 된 사람들은 네. 그 사람들은 후보 시절에 등록한 것까지 다 공개를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기자들이 누구나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거는 기자님 덕분인데 조순임 위원이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고 난 다음 날 저도 얼마나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았겠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그거 저기 두 개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음. 무슨 사안인지를 보세요. 그게 부동산이 오른 거든지 뭔가 보시면 명확해져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자료가 없는데 아. 왜 자료가 없어? 선관위에 다 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선관위에 내렸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내가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를 끊고 알아보니까 선관위 알아보고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선거법을 개정하는 거 이건 당선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로 하자. 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299명한테 다 돌렸는데 네. 어떻게 뭐 됐나요? 국힘당은 하나도 사인 안 해주셨고 16명이 사인하셔서 원래 10명 이상이 되면 발의를 할 수 네. 있거든요. 오늘 발의합니다. 오늘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아니 왜냐하면 됐고요. 제가 얘기하는 네. 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스캔들처럼 가십처럼 소비하는 거 그건 찌라시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기자 시절이나 하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해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명을 또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이건 시스템 문제다 그러면 법을 고치자고 이렇게 나서는 거. 저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조순임 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순임 위원님은 이제 기자가 아니시고 이제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아하. 네. 그 늘어난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설명, 납득 가능한 설명, 이유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 또 현안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의대생들이 이제 뭐 단체 행동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심은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여론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믿고 의지하던 의료계 그리고
그야말로 앞으로의 그 새싹들이 네, 올라와서 네. 우리가 정말 아하.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저거 해서 의료 보건계를 믿고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이겨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진료 거부하고 어, 파업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 거부. 진료 거부하고 그래서 저는 저기 그 처음에 네. 응시하는 걸 일주일 연장한 적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렇죠. 한번 연장했죠.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운영위에서 음. 정책실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 일주일 연기하냐? 그럼 어. 원칙대로 가야지. 예. 그런데 지금 저기 이거를 갖다가 재응시할 뭐 저기를 주느냐 자격을 주느냐 아니냐 이거는 뭐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청와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복지부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왜냐하면요 매달리고 그 다음에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네.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자꾸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안 된 사연들. 그다음에 그동안 제도가 너무 미비해서 여러 네. 가지가 뭐 사연이 생겼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 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어. 최근에 어떤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시던데 그 정은경 본부장 아, 요번에 이제 질본 네, 관리청장을 물고 늘어졌잖아요. 페북에 글을 뭐한 올려서. 거는 브리핑. 브리핑밖에 밖에 없다. 없다. 내가 제가 모든 사안에 이걸 다 쓰기가 내가 참 저기에서 브리핑밖에 없다. 나는 그 정말 세상에 리더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도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누구한테나 저도 뭐 리더급의 하나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는 거는 빙산의 맨 끝에 불과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라든가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질본관리본부를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빙산의 끝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리더십인지를 몰라요.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 영화 제가 또 영화 좋아하니까 네. 영화 딥 임팩트라는 거 보셨어요? TV 임팩트. 예, 본 것 같아요. 그게 예. 저기 그 재난 외계에서 영화죠. 재난 영화에서 외국 네. 해외에서 외계에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헤일이 나와서 예, 모든 시를 맞아요. 덮치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처음 밝힌 앵커가 있었어요. 여성 앵커. 그 여성 앵커를 그 구조대 이제 네. 구조 나중에 저기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었습니다. 앵커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진실을 알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앵커에게 간 신뢰 때문에 국민의 신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구호소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구호를 하게끔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안 하고 결국은 뭐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회의를 맞으면서 죽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요 리더십의 이 신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리더십의 요체가 신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 신뢰를 보여주다면서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는 보물이자 자산인데 네. 그거를 그 사람 나오면 그 정치과 의사가 누군지 모르죠. 나오면 버벅대고 말 바꾸고 네. 내가 저 신뢰가 이거 왜냐하면은요 신뢰를 쌓으려 그러면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스타처럼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고 보는 배우가 되려면 한 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여러 네. 작품에서 본인의 이걸 보여줘야 이게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요. 입만 저기 하는 게. 그 글에 대한 뭐 비판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근데 우리 리더십으로 사회에서 네. 그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런 인재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그게 뭐냐면 흠집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데 네. 정말 저기 합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께 신뢰를 받는 리더십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유, 리더십 강의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의원님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서 뭐 사이다다, 발음 짱이다, 말빨 짱이다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런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요 마지막으로 예. 요거 네네.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이번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보면서 사자 붙은 분들,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이런 분들이 솔직히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워드도 받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게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혐오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국회는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국회의 존재 가치는 솔직히 정부 이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공인으로서 또 사회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또 사회 리더급이라고 하는 판사, 검사, 의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분들을 다 흔들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너무 다 혐오하시지만 맞고요. 네,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진애 우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서 방송할 수 있는 이 박종호 핫스팟 네,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화면 하단에 번호가 있거든요. 010-3270-3828 여기로 연락 주시면 자발적인 시청료 네, 응원과 성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하실 때 통화 중이면 응원 이렇게 아니면 후원 이렇게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TV 구독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까지 맞아. 알림까지 알림을 해주셔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 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라이브를 들으시려 그러면 알림을 해주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김진애 TV 하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는 게 라이브를 하면 이렇게 저는 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바타에 왜 우리 본딩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저는 네. 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얘기를 그렇거든요. 풀어 나가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 제 소신이 뭐 저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우리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네. 소통이 답이다. 오마이 TV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나오셨는데 괜찮으시죠? 이거 지금 나오셔서? 말이죠. 네.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박성호 우리 기자님이 박정호, 예. 제가 유튜버 김진애 TV에서 유튜버 프렌즈를 하는데 거기 네. 자기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언젠간 모시겠습니다. 네. 유튜버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는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유튜버로서 언젠가 모시겠어요. 예, 네. 김진애 TV와의 콜라보 한번 저희가 한 11월 정도 그때 네. 한번 국감 기획을 해서 끝나고 나면. 네, 국감 국감 끝나고 끝나고 나서 나면 준비해 콜라보 볼 한번 테니까요. 하시죠. 네. 예,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이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50분이 지나가네요, 벌써. 네. 11시에 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11시 오늘 네. 저 열린민주당 기자회견합니다. 어떤 오늘 얘기를? 이번에 4차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4차 예. 추경에서 말도 많고 뭐 그런데 열린민주당도 저희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또 하시는군요. 4차 추경. 네. 22일에는 통과가 되겠죠. 20일 날 그거는 그건 통과될 뭐 겁니다. 통과가 되겠죠. 이건 통과될 겁니다. 네,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이 돼야 되니까 네. 여야의 합의 또 이 통신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네. 뭐 저희도 그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합니다. 네, 11시에 기자회견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국감 때문에 바쁘시겠지만은 뭐 틈 나는 대로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국감 때는 라이브로 또 만나요. 국감 때는 중간에 제가 대검에 가든 아니면 어디에 저기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빨간 아재처럼 한번 해볼게요. 네, 뭐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보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김진애 TV에 오셔가지고 또 댓글로 우리 펀딩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마이 TV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